네, 이어서 집중 분석 이슈 속으로 시간입니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지금 불복해서 항소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즉각적으로 항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어떤 배경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숙현 시사칼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중앙지검이요, 어제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논의한 끝에 원세훈 전 원장 사건에 대해서 항소하기로 결정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공심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네, 보통 이제 검찰에서 항소를 할 때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곤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반드시 열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이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서 일부 무죄 판결이나 공소 유지 및 취소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때, 뭐 혹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항소 여부를 이렇게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 표현을 한다면 이번 그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처럼 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거쳐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제 공소심의위원회에서 무려 4시간 가까이 회의를 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상당히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이죠? 그렇죠. 네. 이 점잖게 표현한다면은 고민이 참 깊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좀 쉽게 표현한다면 이래저래 눈치를 보느라고 속이 타들어갔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 항소로 결론이 났는데요. 네. 그 검찰의 속내와 무관하게 이 형식적으로라도 항소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뭐 주지하시다시피 지난 15일 이미 원세훈 전 원장 측에서는 검찰보다도 먼저 이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반면에 검찰 측은 17일 날 공심위를 열어서 결정하겠다, 이 말 외에는 거의 입을 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바로 이 때문에 검찰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뜸을 들이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검찰이 좀 뒤따라가는 형국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그 형식적으로라도 항소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어떤 배경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네, 먼저 국정원법 부분은 유죄로 나왔지만 이 관심을 모았던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원세훈 전 원장은 이것마저 억울하다 이러면서 바로 이제 항소를 한 건데요. 만약에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게 되면 그 2심에서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다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이 선거법 무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넘어가는 셈인데요. 바로 이 때문에 처음부터 원세훈 전 원장을 봐주려 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대목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아울러서 국민적 관심이 워낙 지대하고 또 1심에서 지적됐던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역시 항소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이 항소 결정을 좀 쉽게 내리지 못한 배경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네. 어떤 내용이 좀 나왔는지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추정, 추측 이런 건데요. 네. 일각에서는 이른바 최동욱 찍어내기 학습 효과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이 정권이 불편해하는 선거법을 적용하려다 검찰총장까지 날아가고 또 당시 윤석열 팀장의 항명 파동으로 이어지면서 한마디로 검찰이 쏙대밭이 됐었습니다. 그랬죠. 네, 이런 적나라한 광경을 목격한 검찰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몸조심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청와대가 지켜보고 있는데 눈치도 없이 뭐 즉각적으로 항소 입장을 밝힐 경우에 좀 기분 나빠할 사람이 많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예. 그래서 검찰이 처음부터 항소할 생각이 있었지만 일종의 심기관리 차원에서 속도 조절한 것이다, 뭐 이런 우호적인 시선도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시선이 참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금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좀 많다고 하던데요. 네.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예. 이 공직선거법에 어느 조항을 걸고 들어가냐에 따라서 판단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검찰이 선거법에 다른 조항을 추가해서 기소한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해 6월에 검찰이 그 원세훈 전 원장을 기소할 때는 공직선거법 85조를 적용했습니다. 이 85조라는 거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서 낙선 목적 선거운동을 했다, 이렇게 적시했던 겁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무죄로 선고하면서 그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작업이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서인지 2심에서는 지금 1심 공소장에 빠졌던 그 선거법 86조죠. 네네네. 이 86조를 좀 추가로 적용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네. 86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법조계에 따르면요, 선거법 85조보다 조금 더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 86조라고 합니다. 예. 이 86조라는 거는 이런 거죠. 이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이 조항인데요. 이것을 적용한다면은 적극적인 선거 운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더라도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판단해서 결과적으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1심 판결문이 좀 힌트를 줬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판결문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피고인의 행위, 그러니까 국정원의 정치개입 이 부분이 선거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면 변론으로 한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선거법 조항, 그러니까 85조만을 놓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86조를 적용하게 된다면은 이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판결문이 참 어렵습니다. 네, 너무 어렵습니다. 네. 여지가 있음을 변론으로 한다. 네. 네. 참 어렵습니다. 예. 네. 좀 화제를 바꿔서요. 그 새누리당의 국회 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 지금 했는데 네네. 이 부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이 지금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렸죠? 그렇습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게 선진화법 개정 문제였습니다. 예. 그런데 새누리당이 그동안 이제 말로만 하다가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겠다는 겁니다. 새누리당 측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이 국회 선진화법의 직권상정 금지 조항 등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다면서 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어제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국회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그리고 법안심사소위원장 등을 상대로 장기간 동안 심의 내지 표결되지 않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요. 그 결과에 따라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히고 나섰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선진화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이 국회 폭력 사태가 외신에까지 퍼지면서 나라 망신을 톡톡히 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예,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 바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폭력 사태의 주인공이 됐었는데요. 바로 그것에 대한 어떤 반성의 결과, 이 합의로 나온 게 바로 선진화법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이 교섭단체 대표 간의 합의가 없으면 쟁점이 되는 안건을 본회의의 직권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했고요. 제적의원 5분의 3이 동의를 해야 하지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반수가 아니라 5분의 3인데요. 이것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게 새누리당 측의 주장입니다. 네. 실제 헌법 49조를 보면은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좀 의문이 되는 게 이게 당론으로 추진되지 않고 개별 의원들이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당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기 때문에요. 네. 이 당 차원이 아니라 개개인이 개개인이 입법기관인 의원들이 한마디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다는 그런 계획까지 함께 밝힌 상태입니다. 네. 네네. 좀 이상한데요? 네. 그 야당의 반발도 좀 거셀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반응인가요? 한마디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냐, 이게 국회법을 대하는 집권 여당의 태도냐,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윤혜 원내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국회 선진화법은 원내 다수당이 날치기 통과를 하거나 혹은 강행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틈만 나면 국회 선진화법 흔들기를 시도하더니 급기야 자당 출신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헌법 소원까지 추진하고 있다면서 황당하다. 이런 반응까지 내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여당이 된다면 또 속내는 달라지겠지만요. 네. 어제 반응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회에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모두 법정으로 달려가는 게 하나의 문화로 돼버린 그런 느낌인데요. 네. 이런 광경을 볼 때마다 참 착잡한 심정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네. 국회 선진화법 새누리당이 좀 야당 될 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먼저 발의를 했던 그런 법안인가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집중 분석 함께 했고요.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